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독일에서 직접 체험해본,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요즘 가장 궁금해하실 차량 중 하나일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으로만 보던 그 비현실적인 디자인, 그리고 테슬라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감각이 실제로는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는지 한국의 자동차 팬 여러분께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독일 도로 위에서, 독일 교통 규정 아래에서, 그리고 한국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포인트 중심으로 꼼꼼하게 체크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 하나만 보셔도 사이버트럭이 이런 차구나 라는 감이 확 잡히실 거예요. 한국에서 곧 도입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체감 위주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이버트럭은 등장 자체가 이미 자동차 업계의 룰을 깨버린 존재죠. 저는 처음 봤을 때 이건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산업 디자인 작품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도로에서 사이버트럭이 지나가면 고개를 돌려서 계속 쳐다보는데, 한국에서도 만약 이 차가 돌아다닌다면 모두가 핸드폰 꺼내서 찍고 난리 날 스타일입니다. 미래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외관은 단순히 충격적인 게 아니라 실용성, 소재의 물성, 구조적 효율을 모두 고려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정말 독특한 설계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외관적 요소부터 실내에서 직접 느껴본 감각, 주행 성능, 독일 도로에서의 퍼포먼스, 그리고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을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직접 눈으로 본 외관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이버트럭 위 외벽을 구성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엑소스켈레톤은 제가 실제로 손을 올려보고 두드려보고 빛 아래에서 비춰보면서 느낀 게 정말 강철 같은 느낌 그대로입니다. 흠집이 잘 안 나고 충격에도 강한 구조라 도로 환경이 험한 지역에서도 상당히 버틸 것 같지만, 반대로 세차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외관이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겨울철에 제설제를 많이 뿌리기 때문에 차체가 자칫하면 얼룩지기 쉬운데, 이 소재는 표면이 단단해서 얼룩은 조금 덜하지만 손자국이나 물 얼룩은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철 염화칼슘 시즌에는 관리가 꽤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버트럭 위 직선적인 디자인은 공기저항 측면에서 불리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풍절음이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에서 시속 130에서 150km 구간까지 올려봤는데 예상보다 조용했고 차체 흔들림도 크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낮은 무게 중심과 강한 서스펜션 튜닝이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디자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앞쪽의 거대한 LED 라이트 바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이건 그냥 쇼카가 아니라 실제 주행 가능한 미래형 자동차구나 하는 느낌을 크게 줘요. 한국 도로에서도 충분히 시선을 압도할 것 같습니다. 측면은 더 놀라웠습니다. 문 손잡이가 일반 차량과 달리 매끈하게 숨겨져 있고, 차체 라인이 너무나 단단하고 직선적이라서 다른 픽업 트럭들은 물론 일반 SUV와도 완전히 다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독일에서는 보통 픽업 트럭을 농촌 지역에서 많이 보는데, 사이버트럭은 농업용보다는 라이프스타일용 또는 도시형 미래 픽업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후면부는 실용성과 미래적인 감각이 잘 결합되어 있어요. 전동식 톤로 커버는 버튼 한 번으로 닫히고 열리고, 적재함의 깊이가 상당히 깊어서 독일 기준으로도 이건 진짜 실용적이다 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의 캠핑 유저, 레저 유저들은 이 부분에서 큰 매력을 느낄 것 같아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이버트럭 위 실내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심플하면서도 테슬라 특유의 미니멀리즘을 극대화한 공간입니다. 대시보드는 날카롭게 깎여있는 형태인데, 독일의 프리미엄 자동차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BMW나 메르세데스가 고급감을 소재와 디테일에서 뽑아낸다면, 사이버트럭은 나는 미래다 라는 존재감을 공간 자체에서 만들어냅니다. 실내 중앙에는 18-19인치급의 커다란 터치스크린이 자리하고 있는데, 메뉴 구조는 모델 Y나 모델 3와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기존 테슬라 오너라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차량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 실내에서 보는 시야도 굉장히 넓어지고, 독일 시골길이나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 측면 시야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이 워낙 각지고 단단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서 실내도 딱딱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트 쿠션이 푹신했고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도가 크게 쌓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분들이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 예를 들어 서울 부산 간 주행을 고려해도 충분히 피로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뒤쪽 좌석은 픽업 트럭임에도 레그룸이 광활했고 헤드룸도 넉넉했는데 독일체형 기준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 실내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공조 시스템과 사운드 시스템이었습니다. 공조는 테슬라 특유의 숨겨진 블로어 방식이라서 얼굴로 직접 바람이 세게 오는 느낌보다는 실내 전체가 부드럽게 식거나 따뜻해지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여름처럼 습도 높은 환경에서도 꽤 빠르게 냉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강점을 느꼈습니다. 사운드는 굉장히 깊고 묵직하면서 전기차 특유의 조용한 실내가 음질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한국 음악, K-팝, 발라드 등 어떤 장르에서도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주행 성능은 사이버트럭의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듀얼 모터 모델은 약 600마력대의 출력으로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이 4초대 정도인데 실제 체감은 훨씬 빠릅니다. 독일 아우토반에서 급가속을 해보면 뒤에서 잡아당기듯이 치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했고 차체 크기 대비 믿기 어려울 정도의 안정감을 줍니다. 흔들림이 거의 없고 직선에서의 가속감이 대형 SUV나 픽업 트럭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코너링은 당연히 스포츠카처럼 민첩하지는 않지만 차체가 워낙 단단하게 잡혀 있어서 회전 구간에서도 무게감 있게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사이버트럭은 운전하는 느낌이 미국 픽업 트럭이나 독일 SUV와 다르고 오히려 전기 SUV 위 묵직한 안정감 플러스 픽업의 실용성 플러스 테슬라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를 모두 합쳐놓은 느낌입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회생제동의 완성도였습니다. 테슬라의 회생제동은 이미 유명하지만 사이버트럭에서는 차체 질량이 큰 만큼 에너지 회수량도 상당하고 감속의 자연스러움이 아주 좋았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이 거의 완벽하게 가능할 정도로 자연스러워서 저는 시내에서도 브레이크를 거의 밟지 않았습니다.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을 탔는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오프로드 모드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독일의 비포장 구간에서도 꽤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주도나 시골길, 캠핑장 진입로처럼 울퉁불퉁한 구간에서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가격 부분입니다. 사이버트럭 위 미국 기준 가격은 트림에 따라 차이가 크고 옵션 구성에 따라 실제 구매 가격이 상당히 상승합니다. 독일에서도 세금 및 인증 비용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데 한국에 들어온다면 전기차 보조금 적용 여부, 인증 규정, 차체 크기 제한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정식 출시된다면 저는 1억 후반 물결표 2억 중반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비공식, 수입이나 병행 수입이라면 더 비쌀 수 있고요. 다만 사이버트럭은 단순히 가격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차량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상징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고 실내외 구성도 기존 차량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존재감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외관은 충격적이지만 실내는 조용하고 미래적이며 성능은 픽업 트럭의 개념을 완전히 다시 정의하는 수준이고 실용성까지 겸비한 차량이었습니다. 한국 도로 환경에서도 크기만 감당할 수 있다면 상당한 만족감을 줄 차량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제가 독일에서 직접 경험하고 한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해드린 테슬라 사이버트럭 체험 리뷰,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이버트럭이 한국에서 실제로 도로를 달리는 날이 온다면 아마 자동차 문화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사이버트럭, 과연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최신 자동차 리뷰와 해외 현지 시승 정보를 계속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가져와서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